아니 단장님, 요즘 그 드라마 스토브리그 한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숙제 겸해서 봤다가 1편, 2편을 봤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3편, 이제 4편, 5편 보고 SK 구장을 배경으로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원래는 저희 쪽에 먼저 왔습니다. LG 쪽에 왔었는데 저희가 좀 사정이 있어서 못 해가지고 SK로 갔고, 제가 결정적으로 그걸 안 한 이유가 주인공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남궁민 씨라고 그래서 야, 현실 단장하고 드라마 단장하고 인물 차이가 너무 난다. 아니 그게 김종무 바이킹스의 김종무 네. 단장님은 아니 그럼 연기자가 아니고 단장님을 연기를 시켰던데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남궁민이라는 소리에 내가 야 이건 욕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겠다. 아니 그 누가 욕을 해요? 단장님하고 완전 다른 거 정말 아는데. 아니 그래서 너무 차이 나서 제가 안 했습니다. 백승수 단장이랑 우리 차 단장님은 싱크로율은 이제 거의 제로. 안 맞다. 그렇죠. 매치가 안 되죠. 매치가 안 된다. 서울말을 쓴다는 것밖에 없다. 매치되는 것은. 아니 이거 보면 단장하고 주축 선수 갈등, 그죠? 와 임동규, 그 예. 분노의 임동규, 야 이러고 막 차 부수고 그냥 뭐 드라마니까 그죠? 그렇죠. 참 다 드라마니까. 그래가지고 막 방출성으로 트레이드 시키고. 예. 사실 이제 뭐 보니까 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더만요. 그런 선수가 팀에서는 안 되니까. 코칭 스태프끼리 팝을 싸움 막 밥 먹다 대판 싸우고. 고교 선수 지명 둘러싸고 담아 이게 모티브는 좀 가져왔는데 뭐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보면서 이렇게 야 근데 잘 만들었다. 뭐 참 재미는 있다. 아니면 이건 너무 재미는 많나? 있어요. 재미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온 건 좋은데 조금 이렇게 좀 확대돼서 네. 거의 팀에서는 거의 없는.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그런 그렇죠.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까? 과거에는 이런 있을 수도 부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 저도 선수 때 뭐 코칭 스텝 파벌 싸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지금도 팝을 싸움이 있어요. 팝을 드러내놓지 않고 이제 싸우는 네, 뭐 거죠. 그런 게 있죠. 있었기 있긴 때문에 있죠. 네. 방출성 트레이드도 있었죠. 있어요. 예. 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런 게 있으면 또 언론에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잘 몰라 언론들은. 맨날 그냥 써 뒤늦게 밝혀졌다. 이미 그냥 한두 달 전에 일어난 자기가 알면 그냥 그게 그때부터 시점이 되는 거야. 뒤늦게 밝혀졌다. 근데 지금은 현실감이 좀 약간 떨어지죠. 그렇죠. 트레이드가 굉장히 큰 트레이드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 드라마 속에서. 예. 그죠? 강두기. 예. 그죠? 국가대표 1선발. 예. 그 다음에 임동규. 한 40홈런 100타점. 예. 딱. 이 단장님이 드라마 속에 이제 바이킹스 단장, 김종부 단장님이라면 이 드림즈 백승수 단장이 제안을 받아들이셨겠어요? 절대 안 받죠. 그렇지. 이거 바로 호구되는 그냥 지름길이야. 이걸 왜 봐도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니 거기 보니까 뭐 백승수 단장이 그 세부 스텝 가지고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 그 세부 스텝은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세이버메트리 관심 있어서 몇 년 전서부터 그거 하고 실제로 지금 우리 데이터 팀에서 갖고 오는 거 제가 감수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뭐 저걸 딱 보면 아는데 뭐 트레이드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지. 그러니까 저도 보고 그래 참 드라마다. 드라마가 참 이렇게 극적으로 아니 현실하고 똑같으면 그걸 보겠어요. 저도 참 재밌게 그렇죠. 봤는데 알겠습니다. 단장님의 또 역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는데 이 트레이드 활성화, 취밀성으로 그런 말씀 또 공개 트레이드도 한번 뭐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목표를 2019년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하셨다 생각을 하십니까? 한 50%? 사실 50%다. 그 전에 하려고 했던 게 좀 무마된 적도 좀 많았어요. 네.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네네. 상대 팀이기 네. 때문에 밝힐 수는 네. 없지만 좀 많이 트레이드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정우영 선수 다치고 나서 이제 송은범 선수 하나 트레이드가 됐는데 트레이드는 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있지만 네네. 또 하나는 이 트레이드가 활성화되면서 프로야구 전체판이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갖다가 팬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변화를 많이 주고 있구나. 근데 또 우리 팀하고는 안 맞지만 저쪽 가면 좀 잘할 수 있는 선수도 좀 보내줘서 그 선수가 성장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단지 LG 트윈스만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프로야구판에 이득이 될 수 있는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직접 트레이드를 이렇게 진두지휘를 해 보시니까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좀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뭐 일단은 트레이드가 이제 우리 쪽만 좋은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상대도 맞춰줘야 되고 막상 네. 감독 단장까지 다 됐는데 또 위에서 안 되는 경우가 또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맞아.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또 못하는 좀 거고. 불안감도 좀 있지 않나요? 여기서 좀 터지지 않은 선수인데 저기 가서
더 잘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보내지도 않았죠. 예. 되면 잘 되면 좋다고 생각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보통 팀 성적이라고 그러면 감독님 뭐 이렇게 프런트 또 요즘 뭐 프런트 야구를 한다 또 아니면 또 현장을 지원하는 야구를 한다 뭐 세이브 매트릭스에 입각하니 데이터 야구를 한다 뭐 말이 이게 썰이 많아요. 썰이 많은데 이 성적에 대한 책임이다 이러면 이제 단장과 감독의 책임 몇 대 몇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저는 둘 다 100%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전히 100대 100이다. 프론트의 수장, 현장의 수장 다 져야 된다면. 왜냐면 현장에 성적이 안 났으면 그만큼 프론트 수장이 잘 해주지 못한 거죠. 선수를 다 수급을 네, 못 해주고. 그리고 현장도 어찌됐건 감독이 100% 결정권을 갖고 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적이 나쁘면 감독만 나간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단장도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좀 위험하신 발언 하신 것 같아. 저는 항상 제가 뱉은 말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참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가 뭘 목표로 삼잖아요. 그럼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한 가지 예로 2012년도에 제가 시즌 끝나고 13년도 올라갈 때 사장님이 하는 회식 자리에서 내년에 삼성 저희가 잡습니다. 팀방을 저희가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기자들한테 기사 썼는데 야, 너 말이 되냐? 최강 삼성을 갖다가 어떻게 잡냐? 최강 삼성인데. 예, 그 김기태 감독이 저를 굉장히 믿어주셨는데, 네. 야, 너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갔어. 너무 오바했다. 막 그러는데 사장님은 나보고 술 많이 취한 거 아니세요? 막 이랬고. 근데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봉종훈 선수 마무리로 돌리겠습니다. 미리 발표하고 다 했었어요. 그리고 단장이 돼서도 사인앤트레이드 하겠습니다. 해서 했잖아요. 트레이드 활성화하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미리 얘기합니다. 왜? 미리 얘기 안 하면 못할까 봐. 스스로에 대한 약간 강한 다짐. 예, 얘기를 해놔야 내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성적이 안 났는데 감독만 자르고 단장은 붙어 있는다? 저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야구는 아니에요. 단장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약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약 기간 안에 못하면은 그건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장을 맡고 나서 그만두신 단장님들 있잖아요. 있죠. 그분들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잘릴 줄 알았으면 선수 어떻게 보강이라도 더 하고 잘릴걸. 단장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성적 안 나오고 팀 분위기 안 좋았을 때 내가 예산 아끼면 안 잘릴 수 있겠지. 다 잘립니다. 그렇죠. 결국 예, 성적이. 성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적에 자유로운 단장이나 감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내고 나서 좋은 팀을 만들고 이게 같이 가야지 성적이 안 나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만 뭐 여하튼 성적이 됐든 좀 윈나우가 됐든 예. 아니면 또 뭐 리빌딩이 됐든 팀을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두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세이브 매트릭스를 위주로 한 프론트 야구를 해서 예. 뭐 감독님들이 약간 뭐 흔한 말로 약간 슈퍼스타 스타 출신이 아닌 그런 감독님들을 또 영입을 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가 조금 엇갈리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뭐 이렇게 되면 흥행에는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측면들도 있고. 저는 지금 뭐 흐름이 데이터 야구라고 해서 뭐 프론트가 주도해서 이제 감독들을 선임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5대5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류의 감독 또 5명, 네. 슈퍼스타 감독들 한 5. 과연 어떤 게 더 좋은가? 어떤 식으로 야구하는 게 더 성적이 잘 나고 과연 어떤 지도자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지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평가의 잣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5대5가 돼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슈퍼스타 레전드 출신의 감독들도 필요해요. 왜? 아무래도 팬들은 그 선수에 대한 그 감독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성적을 내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섞였으면 좋겠어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슈퍼스타 감독님들 중에서도 뭐 감독 역할을 잘 하시는 분 있고 그렇죠. 또 못 하시는 분 네, 있고 맞죠. 그렇지 않은 감독님 중에서도 또 자기 역할 하시는 분 있고 그럼요. 또 안 되시는 분들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종범 코치가 또 해외 연수를 가시더라고요. 네, 예. 자비로 연수를 좀 가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삼고 초로에서 그렇죠. 데려오셨잖아요. 예.
근데 뭐 1년 만에 이제 떠나게 됐는데 예. 일을 좀 많이 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뭘 얼마큼 힘들게 했길래 사람이 그냥 먼저 나간다. 본인이 네. 이종범이라는 네. 자원은 한국 야구의 한 획을 그은 정말 엄청난 선수였잖아요. 네. 근데 지도자가 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년 딱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좀 공부를 더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언젠가 이종범 코치도 저는 감독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봐요. 어느 팀이든 그러면 본인도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은 조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본인이 있었던 팀 주니치로 가서 좀 야구를 보고 오겠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갔다 돌아올 때 언제든지 돌아와라. 우리는 또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근데 이번 사실 저도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감독 선임 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보면서 가운데 이제 이종범 코치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단독 해가지고 이종범 코치 뭐 새 감독 선임해서 기사도 났었어요. 네. 뭐 저도 당장 담당한테 이거 사실 확인 팩트 체크 한번 빨리 해봐라고 막 하는데 뭐 근데 구단에서는 뭐 아니다 하는데 뭐 기사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본인이 진짜 마음이 좀 확 나을 것 같아. 이거 될 것도 안 되고 말이야. 가운데 진짜 좀 상황이 우스워져 버린 그렇죠. 예. 좀 그런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보면 그거 아시죠? 감독 후보에 내가 안 돼도 좋으니까 좀 하마평에만 올려다는 거 아시죠? 그런 분들은 있어요. 오보든 뭐 단독 차명석 한 번만 좀 해달라고. 안 해주대 스포츠 조서. 아니 제가 예전에 그렇게 부탁했는데. 하나 감독 그때 이제 한용덕 감독 이렇게 다 되셨을 때 네. 그때 이제 하마평에 이제 정민철 올라가고 그러다가 네. 좀 우리 단장님도 나 한 번만 해달라고 그렇게 해줘 부탁했는데. 바로 안 해주대. 사석에서 직접 말씀도 네. 저한테 하시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 참. 웬만한 분들은 진짜 올라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진짜 될 것 같아. 잘못되면 이게 그냥 뭐 재 뿌리는 게 되는 네, 거고 그렇죠.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단독 오보라도 한번 해줘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안 해주더만. 자, 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예, 네. 제가 뭐 꼭 그 예.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단장 한 1년 정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국내외 나의 롤 모델이다. 또는 야, 이분은 그냥 내가 멘토로 좀 삼아야 되겠다. 있나요 그런 거? 있었죠. 브래드 피트인가요? 있었죠. 뭐 빌리빈 단장이 이제 머니볼 네, 영화도 네.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방송하면서 정말 유심 있게 지켜본 팀이 휴스턴이었어요. 휴스턴? 그 제프 루나우 단장이 와서 팀을 어떻게 바꾼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팀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 근데 요번에 그 사인 훔치기 때문에 지금 팀이 좀 안 좋잖아요. 2017년 예. 사인 훔치기 때문에 난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유심 있게 본 거는 보스턴이었어요. 데이브 dombrowski 단장이 유망주를 내주면서 즉시 전력값 FA로 상당히 큰 금액을 주고 바로바로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혀 좀 다른 성향의 단장들, 그 다음에 앤드류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봤죠. 과연 어떤 게 맞는 거지? 그분들의 좋은 점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사실 롤 모델을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삼았죠. 국내에는 롤 모델이 없고 국내에는 없고요? 우리가 이 팀을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단장의 행보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 단장이 어떻게 했는지 행보가 없어.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다 기업에서 아니면 승진해서 네. 다 단장이 됐는데 야구인 단장이 뭘 했는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우승을 많이 한 두산의 김태룡 단장을 보게 돼요. 그 내가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다고요. 어떻게 단장을 8년 동안 할 수 있냐. 목을 타고난 거지 뭐. 예. 뭐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네. 김태룡 단장한테는 팀을 어떻게 만드셨냐. 박 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롤 모델이나 멘토가 될 수 있는 단장들의 행적이 언론을 통해서 좀 나와가지고 후배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없어요. 다들 좀 이렇게 과묵하시더라고요. 우리 단장님들이 좀 과묵하셔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한 이게 안 남죠. 자취가 네. 남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단장 네. 되고 나서 단장의 시간을 스토브리그 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뭐 인터뷰 많이 한다 뭐 그런 욕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진짜 야구 팬들은 그 소식을 듣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언론도 단장하고 직접 인터뷰해서 그 인터뷰를 통해서
팬들한테 대중한테 릴리스하는 게 좋잖아요. 최고죠. 예. 사실 굉장히 발빠른 보도죠. 근데 안 하잖아요. 대부분. 나는 못하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이제는 야구계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 아니, 익명으로 좀 해. 익명으로. 그러면 이제 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구단 관계자 이러면 거의 뭐 운영팀장 또는 단장인데 구단 고위 관계자 그러면 단장의 확률이 99%? 저는 계속 익명으로 하는 거 좀 이해가 좀 실명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해도 다 알긴 하는데 그 어떤 분은 저한테 익명으로 좀 미리 좀 말씀을 아, 전 좀 실명으로 다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제 나서서 점점 욕을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야구판이 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예? 거기에 일조하는 거죠. 그냥 잘 되기 위해서. 굉장히 그 폭넓은 사고를 하고 계신다. 우리 차 단장님께서는 KBO 현안에 대해서 한번 좀 예, 여쭙겠습니다. 공인구 반발력 뭐 이렇게 뭐 어떤 팀은 뭐 직격탄을 맞았다. 또 어떤 팀은 우리도 피해가 컸다 이러는데 사실 생각보다 반향이 있죠, 그죠? 내년에도 이 뭐 공인구 반발력 다운된 부분이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뭐 공인구 반발력의 장단점이랄까? 이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공격 야구가 사라져서 팬들이 좀 박진감이 사라졌다, 박진감이 덜해졌다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야 작년 야구 그게 야구냐 이씨 핸드볼이지 지금이 훨씬 이게 받아들일 만한 거지 뭐 제대로 된 거 이제 하고 있어 비정상이 정상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조항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누군가는 항상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항상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된다고 봐요. 조건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한번 계속 실행을 하면서 네. 그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좋다. 계속해서 뭐 요거 안 됐을 때 바꾸고 요거 안 됐을 때 바꾸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이 정도 해왔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뭐 다르게 한번 가보자 해서 그걸 갖다가 공인구 반발력을 낮췄을 때 한 몇 년간 지켜보고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또 이제 한번 방안을 모색해보고 이래야지 뭐 1년 만에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인구 반발력 때문에 관중이 줄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또 몇몇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포스트 시즌이 제도 개선은 이제 뭐 지금 사실은 뭐 단계로 치면 1단계 그죠? 예, 1단계를 지금 통과했고 또 이제 실행위에서 확정을 해야 되고 이사회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 근데 포스트 시즌 제도가 조금 복잡해지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와일드카드가 한 경기 늘어나고 뭐 그게 얘기가 나왔죠. 네네네네. 결정된 건 네.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저는 포스트 시즌 제도에 대해서 바뀌는 건 무조건 찬성. 네. 단장으로서. 근데 지금처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이게 누구의 말이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10개 구단하고 KBO가 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다수결로 이제 표를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포스트 시즌 제도의 개선은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어느 정도 변화를 주면서 프로야구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좀 식상한 면을 좀 바꿔주자는 거죠. 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100% 찬성이에요. 대신 박 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건가? 요거는 좀 더 심사숙고하자 이거죠.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바꾸자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뭐 앞선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놔두면 어떻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죠. 여하튼 이거 변화는 한번 도모를 해보자 이런 게 우리 또 단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뭐든 네. 하면서 고쳐나가자는 거죠. 그냥 완벽한 계획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자 저는 반대예요. 네. 어찌됐건 부닥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 보충해 나가면서 하자는 거죠. FA 제도 뭐 예. 한번 엽주면 이게 갈 길이 머네요. 예. 특히 뭐 왜냐면 이게 팀마다 생각보다 사정이 좀 다르니까. 팀마다 이게 의견이 이게 딱 일치가 안 되죠. 예, 안 합의가 됩니다. 되죠. 잘 안 되죠. 저는 FA 제도 개선에 대해서 메이저리그처럼 좀 하자는 주장을 좀 했었어요. 네. 뭐 지금도 그렇고. 조금 더 자유스럽게 네. 이동을 하고 퀄리파잉 기간도 오퍼도 좀- 하고 네. 뭐 이런 것도 다 하자. 그다음에 기간도 네, 뭐 좀. 4년에 정하지 말고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오히려 제 개인의 의견이고. 재취득 같은 경우는 예. 4년 말고 그냥 계약 기간에 맞춰서 하자는 건 여러 단장님들도 저도 예, 뭐 복수의 많이 단장님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좀 완화시켜서 선수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A 제도 개선은
지금보다는 좀 유연하게 플렉시블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등급제만 뭐 그러니까 2020년부터 예. 하기로 하고 그다음은 이렇게 또 뒤로 밀리는 상황이 돼서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저 짧은 시간 그냥 쏜살같이 단장님 말씀하시면 그냥 1시간을 10분 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 또 말씀을 여쭙는데 단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 연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자주 찾아달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 연말 결산에 제가 한번, 영광입니다. 예. 모시면 저야 그리고 영광이죠.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분들도 좀 나오셔서 그 팀에 대한 궁금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김태룡 단장님 꼭 한번 모시고 싶어요. 굉장히 모시고 싶고. 네. 아유, 좀 우승팀 단장님은 무조건 나와서 네. 팬들한테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사실 내년 요맘때쯤엔 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서 한국 시리즈 경험을 한 또 우리 차 단장님 한번 모시고 정말 이렇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하고 시간이 싶습니다. 정말 하고 됐으면 싶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고맙습니다. 예.